제 친구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 우리 몸의 세포가 회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안녕하세요. 정세나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의사 친구가 제가 한 명 있는데요. 원래 살도 좀 찌고 얼굴이 항상 부석부석 했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살이 빠졌는데 그보다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남자라서 화장도 안 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죠. 뭐 했냐? 그랬더니 특별히 한 건 없고 한 달 정도 저녁만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점심을 마치고 저녁은 굶고 다음날 아침 6시에서 7시 정도에 밥을 먹은 거죠. 병원 생활을 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다 경계에 있는 대사증후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치도 정상으로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이처럼 하루 한 끼를 굶음으로써 일정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을 굶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실 하루 3끼 중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진수성찬으로 먹는 끼니가 저녁입니다. 가장 기름진 음식을 먹고요. 술을 같이 먹을 때도 많고요. TV가 생긴 이후로는 저녁 먹고 또 TV 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면은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 안에서 썩으면서 독소로 변하게 되고 세포를 늙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을 굶거나 먹더라도 이른 저녁으로 정말 간소하게 먹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제 친구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이유, 우리 몸의 오토파지 기능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회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질병과 노화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면 알고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세포는 신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의 구성 요소이면서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오래 쓰면 세포 내 부품에 결함이 생기게 되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수명을 다하고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세포는 생존을 위해서 그 결함이 생긴 부품을 자가 포식, 즉 스스로 집어삼킨 후에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젊고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피부세포뿐만 아니라 상처가 났던 혈관 조직이나 염증이 있던 내장기관의 세포들까지 모두 다 해당이 돼요. 저는 친구 얼굴만 보고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내장기관들도 역시 얼굴처럼 반짝반짝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잖아요. 오토파지 기능은 공복 상태일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것보다는 저녁을 굶고 수면 시간을 끼고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세포들의 오토파지는 공복 12시간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서 24시간이 되면은 피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단식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 한 끼만 굶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 세포 하나하나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수행을 하고 명상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식사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금식하면서 속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거나 머리를 많이 쓰면 신경세포의 부품에도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능 저하가 찾아오게 되는데 새롭게 부품을 갈아 끼면 새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살아나고 머리가 명료해져요. 그리고 기운이 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아니 굶는데 무슨 기운이 나?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끼를 딱 굶으면 처음에는 당연히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눈이 잘 떠지고요.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는 하루 종일 먹으면서 같이 춤을 추던 인슐린 분비가 안정이 되면서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도 살아나고 혈당이 업다운이 심하지 않고 안정권 박스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운이 불끈 났다가 또 금방 떨어졌다가 바짝 났다가 뚝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돼요. 자, 세 번째, 다이어트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녁을 굶으면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파서 살이 빠지거나 안 좋게 살이 빠지면 살이 빠지면서 기운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살이 빠지면서 에너지는 차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녁을 굶었지만 저녁 대신에 다른 간식을 막 먹는다던가, 저녁 못 먹은 대신에 아침, 점심 막 엄청 망창 먹는다든가, 보상심리로 빵, 과자, 디저트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체중 감소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겠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상처가 잘 낫습니다. 상처는 염증과 연관이 있는데요. 염증은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반응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속이 돼서 만성으로 가버리면 건강에 해가 됩니다.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저녁 한 끼를 굶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 염증과 관계된 상처 회복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위장관, 소화기 질환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저녁에 과식을 하고요. 음식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복압이 차오르면서 위, 식도, 장까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폭식, 과식, 야식을 하는 식습관 때문에 만성위염, 식도염이 생긴 사람이라면 저녁만 굶어도 위장병이 싹 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화기 질환은 불규칙한 식습관이 항상 기저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장관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혀에 백태가 끼는 것이 없어졌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과체중이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경계에 높이 있고 야식을 습관처럼 하면서 위장병을 달고 사는 사람,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몸이 항상 찌뿌둥하고 무겁고 피곤하고 영양제나 보약을 먹어도 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컨디션이 항상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 저녁 식사 한 끼로 굶는 것도 몸에 아주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단 당뇨가 심하다든지 빈혈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을 지금 먹고 있다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녁 굶기를 장기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부작용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체중이 빠질 때요,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 감소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증이 있기 쉬운 60세 이후이신 분들께는 보통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이가 젊더라도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사람이라면 역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연령대이든지 간에 저녁 굶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끼 식사를 할 때에도 최소 30%는 단백질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장기간 저녁을 굶으면서 하루 두 끼만 먹다가 다시 하루 세 끼로 돌아가면요,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녁을 굶을 게 아니라면은 주 몇 회만 한다든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요. 아까도 운동 말씀드렸는데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굶는 만큼 대사가 느려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 사람마다 뇌의 용량이 다른 것처럼 위장도 용량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한꺼번에 많이 못 먹고 이미 소식을 하고 있거나 저체중인 사람인데 건강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저녁을 굶는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밥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밥을 안 먹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가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세포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노화가 오히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저녁을 굶고 나서 밤에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혈당이 오는 경우에는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무리하게 저녁에 단식을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녁을 굶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적게 먹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배부른 상태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상태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우리 몸의 생체식에 맞춰서 해가 뜨면 먹고 해가 지면 식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근육에 자극이 되게끔 운동을 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기를 노력한다면 병이 찾아오려다가도 달아나고요. 나이를 거꾸로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 식지상담소에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들으면서 또 다 같이 얘기 나눠보고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